사례를 보겠습니다. 21번에 보니까 지금부터 실전 사례를 한 30개 정도, 지금 2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원구에, 그냥 교재 보세요. 보면 아주시니까. 노원구에 전용이 몇 평입니까? 11평인데 4억 2,100인데 2억 1,500이다. 자, 낙찰 받아가지고 4억 2,100에 준하는 연금받으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본다. 문제 있는지 없는지. 23회 103208. 103208이가 자 봅니다. 오늘부터는 강의가 2시간 반 하기 때문에 휴지 시간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10분 하고 15분 해가지고 한 번 하고 80분 강의하고 한 15분 조금 쉬고 또 80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노원구 잘 아시죠? 노원구의 아파트인데, 그죠? 아파트인데 대지권도 있고 전용이 좀 작다 이죠. 이게 조금 작아요. 작은데 좌우장 금액상으로는 4억 2,100이 절반에 떨어지고 6월 4일이 문제입니까? 네. 내일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노원구에 이런 아파트를 봤습니다. 봐가지고 이제 대단진지니 그거는 이제 뒤에 따지면 되고요. 청수는 볼게 이게 3층이래. 3층이고 전용이 11평이고 이게 이제 2억 1,500까지 떨어졌다. 그럼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 네. 그럼 별 문제 없죠. 임차인 없다. 그죠? 임차인 없다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없고 빚만 좀 많다 이야기죠. 빚만 많고. 자, 그럼 임차인 없는데 세대수가 대단지미가 뭐 나오려니까? 괜찮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2,000세대가 됩니다. 그럼 이 시세가 얼마쯤 되느냐? 간단히 보려고 하면요. 전용을 먼저 계산하죠. 38.64죠. 그럼 요거를 확 인식하면서 네이버 시세에 가서 눌립니다. 네이버 시세 38. 아까 뭐고? 요 있습니까? 어디 있노? 요 있네. 요 있죠? 맞잖아요, 지금. 그죠? 7층이다. 3억 1,500 한번 나왔습니다. 3억 1,500. 자, 기억하세요. 3억 1,500이 나왔고, 아까 몇 제곱미터 되죠? 3억 1,000이 나왔어요. 3억 1,000. 3억 5천, 3억 1,000이 넣었고, 또 보니까, 얼마쯤 넣었으면 돼가? 이게 촬영 되겠죠? 이렇게. 자, 붙여 놓은 거. 이건 월세고. 자, 이렇게 3억 5천, 3억 1,000이 나왔습니다. 3억 5천, 3억 1,000. 그럼, 어떨까, 지금? 3원 좀 수익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팔리겠죠? 그죠? 이 정도 비싸 팔릴 것 같은데, 요리 되니까, 요번에는 괜찮다. 자, 그럼 몇 명이 째려보는가? 한번 볼까요? 몇 명이 째려보는가? 예. 옥션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 보면은, 뭐 이쪽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째려본다, 안 째려본다? 맞네. 그죠? 엊그제도부터, 토요일에는 6명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럴 때는 요거를 무시하고, 요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가격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자고전 이제 가격은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요는 낙찰 받아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내가 볼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낙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샤네터이죠. 김씨가 있나? 김혜란. 김씨가 있네. 소유자입니까? 맞겠네. 소유자 같네. 그죠? 사유자 같네. 그래서 임차인이 없다. 낙찰 받으면 되죠. 들어가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여러 전용 한 12평 되는데 노원구에 한 3억대 정도 주갖고 살락 하면은 하나 사주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받으면은 연금은 4억 2,100에 주로 금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아마 형성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사례 두 분 봅니다. 두 분을 보는데 쭉 밑에 보니까요. 서울 강서구에 15억짜리가 5억이다. 괜찮죠? 그죠? 15억짜리가 5억이다. 그럼 만약에 문제없이 5억에 사가지고 12억까지 준다니까 12억에 요 라인에 맞는, 예로 연금을 받으면은 좋지 않느냐? 65적 뜨면 2억 80만원, 70세 뭐 320만원. 그죠? 이렇게 이제 받으면은 어떻게 했냐? 그게 15억짜리가, 이게 15억짜리가 5억가 떨어졌어요.
주택인데 걸린 주택의 33%. 뭐 문제 있겠죠? 그죠? 자,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 한번 봅니다. 23에 103434. 23. 자, 화면 보세요. 자, 서울 강서구 계하동에 걸린 주택 땅이 80평. 크죠? 건물이 108평. 아유, 크네, 그죠? 그래서 이게, 33%. 7월 4일에 5억이다. 자, 문제점 뭐가 있을까? 이게 왜 안 팔리고 이렇게, 33%가 떨어졌을까? 집은 어때요? 지금 대강 그냥 붙어보니까, 적당하게 뭐, 그죠? 쓰고 있죠? 쓰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뭐, 방이 좀 여러 개 있네, 그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땅은, 자, 노란 거는 길이죠? 빨간 거는 땅인데, 여기 이제 있고, 자, 이 점선이 뭡니까? 점선이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이게 미등기,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선이 있는 것은 2층이다 이 말이고, B급만 있는 것은 1층이다 이 말입니다. 점선이 있는 거는 무허가 미등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느낌에 미등기는 많죠, 뭐가. 그죠? 이 달아갖고 뒤로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고 지금, 1층이 요렇고, 2층이 요렇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미등기죠. 미등기 중에서 이제 주택, 요 부분이 크네. 주택이 66평. 아까 뒤로 막 빼놨죠. 그죠? 산 쪽으로 해서 이게 큽니다. 이게 잔잔하게 이건 상관없고, 여기 이제 조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땅값이 얼마까, 이 집에? 땅값이. 13억 5천. 자, 그럼 주택이 몇 개일 때 땅값을 뺄 수는 없죠. 안 그래요? 땅값은 빼기 힘듭니다. 일단은 13억이 되니까 우리 주택연금에 우리 교재 보듯이 여기 보면은 이게 12억에 최고 한도니까 12억에 맞는 숫자는 이게 나올 거라고. 감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 이 감정하면 여기서 보통 10% 15% 뺍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가 나는 감정 평가사 주비니까 한 예로 10% 15%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10% 빠지면은 얼마 빠지면 하면 1억 5천. 그죠? 그럼 일단은 12억 반대 지장이 없겠죠. 좌우시간 12억 반대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예로 다 부사져도 땅값이 있으니까 12억 반대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보니까 아까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봅니다. 건축관리대장.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자, 지층부터 1층은 주택 현황기에 좋습니다. 그린샷이 있고, 또 주택이니까 일단은 그린샷 좀 붙어도 아까 얘기했더죠. 걸린 주택은 절반 이상 주택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또 그 다음에 창고가 일정이 좀 있고, 요까지는 이제 등기된 거고, 나머지 등기가 안 된 거. 제가 보니까 일반 건축물로 한 것이 아까 요거 한 50평 되는 게 있네. 50평 무당정정.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럼 낙찰 받으면은, 자, 이제 세입자가 문제죠. 세입자가 잔잔한 게 많이 있어요. 세입자가 많이 있는데, 요 중에서, 자, 봅니다. 요 중에서,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압류해놨는데 말소 기준 등기가 여기 제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2021년 2월 5일에 압류해놨는데, 요거보다 뒤에 사업자 했으면은 후순위죠. 자, 잘 봅니다. 2021년 2월 5일인데, 여기 보면은 1억 9천짜리 이 사람 제일 커요. 사업자 등록을 해놨는 사람인데, 2023년 동기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이 날짜에 먼저 전입 들어온 사람, 이 날짜에, 그 사람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전입이 빠른데, 금액이 없고, 배당금 없고, 사람 요것들은 대부분 다 아마 안 살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살고, 요 네 사람, 5, 6, 7, 8, 9 세대가 있는데, 자, 이 임차인일 때 우리 뭐 보면 되죠? 임차인일 때는. 예상 배당표. 그죠? 간단하죠? 이거 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5억이 되면은 경미병 띄고 요거까지고 쭉, 그죠?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 소액보증금. 요 사람들은 소액보증금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절반 이내에서는 주는 거죠. 소액보증금 주고, 그 다음 뭐 가정하고 짜고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거로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임차인 관계는
자, 싸움할 사람이 요 사람 하나하고 요 둘이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 사람 다 받아가기 때문에 가면은 커피 줄까 안 줄까? 주죠. 자기들은 명도 확인서를 내한테 받아가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 그죠? 그래 배당기에 대해 4천이고 5천 다 받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법인만 빼고 이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받아가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등기 아까 건물 그 부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다 공실이니까 이제 그때는 공실 되니까 미등기 필요하면 다 부사비고 딱 등기된 그거만 딱 살려놨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맡기면은 5억에 사가지고 뭐 큰 무리수는 없어요. 추가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부사는 거 나왔어. 부사면 한 얼마 들어갈까 내가 한 2천만 원 하면 안 되겠어요? 한 2천만 원?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뭐 그래 하고 등기된 것만 딱 살려놔고 주택 맡기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12억에 준하는 여기 2차 가격에 준하는 연금을 받으면은 이제 요표죠. 요표가 있죠. 12억 있는 거죠. 요표에 맞는 연금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280만 원은 65세고 70세에는 320만 원 받고 알겠죠? 받고 또 아까 그 등기된 면적에서 또 임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평생 동안에 여러 평생 동안 300만 원 받으면 뭐 괜찮은 거죠. 그죠? 뭐 평생 동안 3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5억 낙찰 받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분은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하고 아까 문제가 없었죠. 1억 9천짜리 그 법인만 사업자 동행 그거만 이제 명도가 되면 되는 그거는 뭐 별 문제 없어요. 자 볼 때는 자 3번 봅니다. 3번 우리 창원의 어창구인데 창원에도 보니까 51% 아이고 주택이 나오네 참나. 명서동이 지금 뭐 난리죠 이제 뭐 앞에 그 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거느리 짓는다 해갖고 이제 시에다가 우리도 아파트 짓고 해주라 또 용도 변경해줘라 용도를 이게 뭐 1, 2종에서 막 전용에서 일반 2종으로 해둬라 이거 난리죠. 자 봅니다. 주택인데 2층짜리 주택인데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 떨어졌는데 절반 떨어지고 낙찰 받아서 연금 낼게 어떻겠나 이 생각입니다. 자 24번 봅니다. 23에 2929 자, 창구 명서동에 대지가 7도. 자, 보통 이래요. 우리 창원은 이게 딱 각져가지고 집을 다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딱 이렇게 해서 토지도 아주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다 그죠? 방향도 좋죠? 자, 이 집이 비쌀까? 이 집이 비쌀까? 이게 낫죠? 우리 사파당요 보면은 요리되면은 땅값이 한 7천 정도 차이 납니다. 땅값이. 이게 남서양, 이게 한 7천도 올라가고, 이건 7천 싸지고, 그죠? 이거 좋다면, 방향이 좋다면 일단 방향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남서향으로, 거의 남향이죠, 사실은. 남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어창구 명서동에, 여기에 지금, 이 집, 그죠? 이 집이죠. 자, 이 집인데, 임차인이 있는가? 이 집인가? 이 집 같네, 이 집. 그죠? 이 집 같네. 자,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는가? 임차인. 자, 이 연도가 2019년 나왔어요.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1번 건재당 2020년 7월 8일부터 이전 사람 찾았어요. 이 사람 있네. 이거 둘이가 있네, 둘이. 그죠? 둘이가 지금 미상해 놨죠? 요것만 조금 알아보면 됩니다.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지금 선순위,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알 수는 없겠네. 가서 조금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집행관이 갔을 때도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뭐, 있긴 있는데, 하여튼, 월세가, 전월세가 얼마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 사람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금액이 나왔는데 5월 달에 변경이 됐네요. 변경이 됐다. 왜냐 그러면은 부채가 지금 보면 얼마 없어요. 부채가 뭐 많습니까? 작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그냥 소유자 만나서
합의 쇼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부채가 작으니까 그죠? 해가지고 나머지 세무서 같은 거 조금 더 있는지 보자. 보니까 뭐 크게 부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유자 만나서 합의 같은 거 들어갔는지 그는 모르겠는데 좌우전 반값이 나왔습니다. 반값이 나왔으면은 이런 것도 주택에 맡기면은 거의 1차 가격 비슷하게. 자, 앞에 읽어보세요. 주택에 맡기면은 1차 금액 10% 빠진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는. 그럼 한 4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맡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서울 중랑구 목동. 이제 창원에서 서울로 갔어요. 중랑구로 갔습니다. 걸린 주택이 뭡니까? 상가 주택이 된 말이죠. 12억짜리가 7억이 됐어요. 12억짜리 7억에. 자, 본께는 무슨 상가가 있네, 그죠? 상가가 있는 MB, BNB 상사, 이게 있고, 이게 북향으로 대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사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231-102809.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주니까 찝으면 됩니다, 이제. 오늘 한 25개 나왔으니까 찝으면 돼. 25개에서 내하고 딱 맞는 게 뭔가 전국을 다 찾아봤으니까 대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랑구 목동에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이 물건이 땅은 크지 않다요. 이제 이때는 2층짜리 요겁니다. 2층짜리 여기죠. 요거. 2층짜리가 이제 1층은 상가 같고 2층은 뭐 주택 같고 이런 데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격은 이제 64%. 그죠? 64%. 7억 8,100인데 팔리지 안 팔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째려보지 않죠? 그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포가 하나 있고, 2층은 이제 주택을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건축물 대장에, 우리 근린주택은 어떻게 되죠? 근린주택에는 자 봅니다. 주택은 84고, 소매점은 77이고, 주택은 된다, 안 된다? 되죠? 절반 넘잖아요. 주택이. 그러면 됩니다. 되고, 뭐 크게 뭐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점 보이지 않고, 이제 이 사용성이 낸 것이 언제냐 하면은 이게 크게 문제점은 안 보이고요. 자, 언제 짓다고요? 좀 오래됐다. 이게 좀 오래됐죠. 이게 오래된 건데, 자, 하여튼 뭐 상가인데 문제점은 없다. 작으니까. 자, 4천만 원 있네. 4천만 원. 2004년도에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는 좀 늦게 받고 배당 요구도 잘 하신 분인데 이게 받아가는가 농협자산에서 있는데, 자, 우리 경매는 예상배당표 넣으면 되죠. 예상배당표 늘리면은 딱 나오죠. 요번에 7억 8,100에 팔리가지고 경매표 요거 가지고 임차인은 4천에서 300 못 받아네. 못 받아하고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줄 해가지고 결국은 임차인은 나중에 300만 원도 여기서 확정일자고 임차인으로 가져가고. 자, 우리 임차인만 따지면 되죠. 임차인 한 명인데 다 받았나 말한다. 그럼 커피 주죠, 가면. 그죠? 가면은 커피 줍니다. 맨날 가면은 자기가 나갈 때 4천 받을 거면 낙찰인데 뭐 받아야 됩니까? 명도 확인서에 인감주면서까지 붙여가지고 인감도장까지 찍어줘야 지가 4천 받아가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이런 건 낙찰 받으면 됩니다. 적당히. 그럼 요번에 받을 거냐? 한 번 더 떨어서 51% 절반까지 받을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따져가지고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여로 2층에 내가 산다 하면은 1층에 월세를 받을 수 있겠죠. 연금 받을 때. 그럼 월세는 공짜다. 그죠? 공짜죠. 월세는 뭐 무한대입니다. 월세를 200만 원 받는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권리분산 됩니다. 뭐 문제 없다. 내가 볼 때는 낙찰 받으면 뭐 되겠다. 자, 이런 거를 매수 신청 대리를 의뢰를 하면요. 저는 전화 오면 이랍니다. 예?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도 보수가 있거든요. 보수율이 있는데, 감정가에 몇 프로더라고? 예? 1%입니다, 1%. 그러면 1200만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명도하면서 받아갖고 나가는 거 봐주면 되는 거고. 소유자만 인도 명신청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1200 받는데, 여러분은 25개 권유를 받고, 1년 내내 강의를 듣고, 그게 낫습니까? 1200만원 입찰된 수수료 주고 그 하면 나아요. 강의도 낫겠죠?
회사를 살려면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2달 만에 하산한 사람은 될까 안 될까 내가 보니 2달 만에 하산한 사람들은 그게 큰일 납니다. 또 반풀이 알아갖고 나중에 또 애미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좀 듣고 하시면 좋아요. 그럼 요런 건 딱 하면 그죠? 서울에 요번 딱 유찰되면은 정말 좋겠다 그죠? 반값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구태 알파도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요런 거 사가지고 연금이나 잘 받고 여행이나 잘 되면 하면 되는 거지. 자, 묵동도 문제 없어요. 자, 살전 사례 4번째, 5번째 봅니다. 5번째. 자, HUG 주택 토지번호가 대항력 토기물이에요. 자, 봅니다. 강서구 화곡동인데 전용이 15평인데 64%인데 2억 6,200에 떨어졌다. 4억 1천이. 그럼 낙찰 받을 때 세입자가 뭐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는가 봅니다. 22에 11, 35, 26. 자, 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그죠? HUG 인수 조건 명예나 뜨죠. 임차권 등기되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써놨어요. 자, 이래서 64%다. 아파트인데. 자, 화곡동의 아파트입니다. 전용 15평 뭐 적당하죠? 뭐 신혼부부에 쓰기는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4억 1천에서 2억 6,200입니다. 이게 처음에 4억 1천에서 도로로 갔다가 왜 8,500에서 다시 빼겠을까요? 이게 왜냐 하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얼마였죠? 얼마였습니까? 김씨가 3억 8,200에서 3억 8,200. 이거 보증 써줬죠? 김씨한테. 그 김씨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지금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꼴 잡느냐? 주택 토지보증사 꼴 잡아요. 그래서 잘 팔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4억 천에서 8천 갔다가 다시 빼고 내려온다 하는 이거는 8,500주도 안 사더라고요. 왜 안 사느냐? 전세가 얼마라고요? 3억 8천. 이게 이제 걸리니까, 낙찰자가, 이 선순위고 이 걸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서류를 엮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항력이 있었는데 없애버리겠다. 있는 대항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국가에서 있는 대항력도, 세입자의 대항력도 없애버리고, 네가 적당히 받아라. 받으면 내가 아마 다이얼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 내 능가 주고 막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경매에서는 여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업보장이 다 보여줬잖아요. 자, 건전항 설정이 2020년인데, 그 전에, 그죠? 요번에는 이제 3억 8,200에 있는, 여기 있는 김민혜 씨라는 분이 3억 8,200인데 전입 확정을 잘 하고 이리 계시는데, 8,200인데, 또 이 층은 뭐고? 용제는 뭡니까, 용제는? 전입은 하고 1,040만원. 자, 이거는 김민혜 씨가 아까 임차권 등기하고 나고 나면 공실이거든요. 공실이니까 집주인이 어떻습니까? 용재 씨 여기 1,040만 주고 뭐 싸게 있다가 나중에 뭐 경매되면 한 10달씩 갚이니까 그때까지 아마 쌤쌤해가지고 잘 있다가 막 가서 이 말이다. 이해가 되죠? 집이 비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나은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이? 없죠. 자기도 뭐 월세 안 내고 뭐 10달 넘게 가버렸고 뭐 이사비 한 1, 200주 뭐 되는 뭐 당연히 비교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로 3억 8,200짜리인데 200짜리인데 요번에 예로 2억 8천에 팔리면은 1억 모자라잖아요. 1억. 책임을 지어야 될까 안 지어야 될까? 이거 보니까. 안 지어야 된다. 자, 안 지어야 된다 하는 거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김민혜는 주택이장 등기자고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이제 신청을 넣을까 해주고 요 성계인이다 해놨고,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만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비고란에 뭐 보여줘. 이 무슨 말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게 여러분 낙찰자한테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은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 아까 주택 임차권이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명한다. 그럼 예로 지금 3억 8,200이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의 3억 8,200이 보다 작은 예로 2억 8천에 이게 팔렸다 이렇게 하면은 1억이 모자라도
얘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다. 그럼 요거 사가지고 살면서 2억 8천, 3억에 사가지고 싸게 사도 3억 8,200짜리가 모자라도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항시 예상 배당표 보세요. 뭐하고 거기서 뭐 집주항 있는가? 이거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8,500원 내려가고 다시 경매에. 응, 너가 안 주거든. 화약서를 이제 8,500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줬으니까 법원에서 막 진행해도 되는데, 어떤 법원은 8,500에서 그냥 진행해피고, 어떤 법원은 다시 1차로 갔다가 내려오고, 이러다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1차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이런 순간. 자, 여기 인수가 있다 없다 이게 보니까. 없죠? 그러면은 문제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문제 없다. 그럼 낙찰 받으면 된다. 낙찰 받으면은 그런 대로 뭐 전용 15평이고 서울에서 여러 한 3억 주하고 전용 15평 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아파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괜찮다. 이거 사업구도 낙찰을 받아서 뭐 주택을 맺게 되고 본인이 대파도 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이제 그냥 6번인데 강원도로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15분 쉬고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15분 쉬고 가겠습니다. 6억 6천이 1억 5,800 됐어요. 6억 6천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6억 6천짜리가 1억 5,800에 많이 24% 주택. 자, 요거는 강원도로 가야 되니까 15분 쉽니다. 11시 16분이니까 30분. 11시 30분에 만날 겁니다. 30분에. 자, 또 보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27번 봅니다. 자, 27번 봅니다. 27번.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행성군. 그죠? 성우 리조트인데가 하여튼 강원도 행성군의 주택인데 땅이 1,100평. 아, 더 크다, 그죠? 80평의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24%다. 많이 들렸죠? 그럼 요번에 입찰 보증금 얼마 걸어갑니까? 입찰 보증금은 20%. 그죠? 10% 아니네, 그죠? 20%고, 쭉 보니까 한번 누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이 됐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미납한 사람은 얼마 뛰습니까? 이 사람은? 2,200. 요게에 10% 뛰었죠? 2,260만 정도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겁이 나서 5월 달에 유찰이 되었고 요번에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조금 찾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낙찰 받아서 문제가 없더라. 낙찰 받아서 1억 5천, 1억 6천 낙찰 받아서 한 6억 정도 영업 받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거죠. 추가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자, 22에 502404입니다. 502404. 502404. 2022에 5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봅니다. 화면. 주택인데 1115평에 80평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24%나 낮춰서 해주겠다. 주택인데 보증금은 미납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10%가 아니고 2배 가져오래 말이죠.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은 봅니다. 땅. 자, 답이 있네. 답. 자, 답이고 임야고 그럼 답이면 뭐 문제 생긴 거죠? 농증이죠. 그러면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강원도 받으라 하면은 농증을 잘 내줄까 안 내줄까? 안 주겠죠. 자, 그런데 딱 보기에는 이 뭡니까 이거? 영농여건 분리. 자, 이게 붙으면요. 요거는 우리 농지증을 받을 때는 농지증 신청사고 농지증 신청 또 뭐 필요합니까 지금? 응? 농지증 신청서 2개 있어요. 2개. 영농기획서. 영농계획서? 네. 농업경영계획서가 농업경영계획서 이래 되죠? 경영계획서 2개 내야 되는데 밑에 걸 안 내야 돼요. 자, 다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증 신청서만 내면 돼요.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홍길도든지 미국이든지 주식회사든지 제조업체든지 종중이든지 묻지를 않아요. 무조건 발급해야지. 그런데 36평은 요거는 발급을 이거는 빠있죠 지금. 영농이 빠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받아내. 요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필지가 36평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냥 봅시다. 건물은 어때요? 뭐 괜찮죠? 내가 보기에는 뭐 아주 지금 새로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길로 내고 막 해놨는데, 자, 이 땅이 두 필지입니다. 이게 두 필지고 요거 타고 건물이 두 개 있고 이런 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하고 요거하고 아까 그린 방은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 이해가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여기라고 요거하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답인데 문제는 요 선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선이 돼가지고 도로에서 접도구역 안에 있는데 이것도 농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도로가 있는데 넓히겠다. 그럼 접도구역 선을 꺼놔서 파란 거 요거는 꺼놨는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36평이. 그럼 요거도 농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어디서 보면 됩니까? 농촌 내라 마라 그런 거는. 매각 문건명에서야 사법보좌관이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자, 농정을 내라 뭐 내지 마라 하는 거잖아. 도로다 이 말이죠. 자, 목록2는 뭡니까? 아까 목록, 자, 다시. 이게 목록이 1, 2, 3, 4 있거든, 여기 1인가 봐. 1, 2, 3, 4. 요거는 농대란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요거 내라 말이가, 안 내라 말이가. 목록 1은 짜고 뭐 이래가지고 자, 목록이 뭐다? 농지증 미제출 시 못 수하겠다. 자, 또 이 또 뭐인 거예요? 응?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발령. 자, 두 개가 문제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유치권. 뭐 나왔죠? 세 개가 문제 생겼어요. 유치권 여기 나왔습니다. 자, 유치권은 고려주택건설 김희영 씨. 고려주택건설의 김희영 씨. 자, 그러면은 유치권은 아까 뭐 나왔죠? 아까 누가 유치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유치권은 저는 볼 때는 현황 조사를 부터 봅니다. 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고 하죠? 회사 임원이 부자입니다.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아까 회사에서 점유를 잘하고 아는지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현황조사 내부인화 갔네요. 세 분, 네 분 갔는데 뭐 짜고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점유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게 상기를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유치권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문제죠? 농지적 문제. 아까 요거 어떻게 되면 요거는 안 내주면은 아까 현황은 도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도로인데 아까 도로지만은 여기서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지금? 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려되어 있죠? 네. 그럼 내야 돼요. 자, 내려갔는데 면사무소 여기 목록 2가 되었노. 여기 있네. 뭐라고? 안 내면 무슨 양이고? 이 제출 시 보증 못 쓰겠다. 자,
안 내면은 만약에 안 해주면은 요걸 집을 사는데 이게 적도구역 안에 들어있는 땅인데 요거를 안 내주면은 제가 낙찰 받으면 소송하겠어요.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한번 붙으면은 안 내주겠나 싶습니다. 느낌이 안 내주겠나 싶고 자 그래서 유치권도 아마 큰 대시에 지장 없을 것 같는데 좌우전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고 낙찰에 잔금 치렀어요. 이게 치러가지고 그럼 나는 이 사람은 2억 5천도 좋다고 본 거죠. 그럼 나는 1억 6천을 잡았는데 됐다 그러면은 9천 또 싸게 사는 거죠. 해가지고 이게 연금을 받는데 땅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죠? 크고 주택임금 맡기면은 요것도 아마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얹고 여기 보면 보존 등기가 2022년 동기네 새 집이다. 뭐 괜찮죠? 뭐 좋고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집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전할 만한 집.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낙찰이 돼가지고 예로 1억 한 6, 7천 엔데 낙찰 돼가지고 내가 6억 6천에 최소 6억에 처리하고 6억의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으면은 성공이죠. 그죠? 행성에 와서 조용하게 살면서 6억에 받으면 아까 연금이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6억 같으면 얼마쯤 되면 이거 보세요. 6억 그럼 얼마쯤 받는 거예요? 여기네. 그죠? 6억 정도. 이러면은 여기 요 정도 받는 거죠. 요 정도. 그죠? 60살, 65세, 74. 그럼 괜찮은 거죠? 그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막 다 잊어버리고 나는 행성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한번 조용하게 낙찰을 받고 사시면 됩니다. 그 6억에 해당되는 거, 그죠? 6억에 해당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뭐 물건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강원도 밀리는 사람은 이런 거 낙찰 받아서 조용하게 가서 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8번 청주시 상당구, 이제 청주에 이것도 땅이 1000평이네요. 작지 않다, 그죠? 1000평 그것도 뭐 괜찮은 거죠. 상당히 좋고 41% 주택입니다. 청주에 상당구에 41% 2858 바쁘다, 그죠? 강원도에서 이제 행성에서 청주로 해서 청주의 상당구에 41% 주택입니다. 청주에. 자, 땅도 작진 않아요. 1000평. 그죠? 그래갖고 이제 41% 2억 1100이다. 날짜는 6월 12일에. 그죠? 다 돼간다. 그죠? 다 돼가는데 땅은 보니까 세 필지네. 대지 하나, 임야 하나, 이것도 전이 있네. 그죠? 그죠? 전입니다. 전인데 이제 여기 보니까 대학 이런 것 같아요. 이 뭡니까 지금? 이 뭡니까? 자, 이렇게 보는데 땅은 이제 이렇게 되는 세 필지인갑다, 그죠? 세 필지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거기서 건축물 대량을 보면은 이 뭡니까 지금? 주택 아닙니까? 그죠? 주택이니까 위에 그 낙찰 받고 요것만 덜 내비면은 주택 아니에요. 나 원래가 안 그래요? 주택 아니고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이제 문제는 전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농지적 문제가 되느냐, 그죠? 이게 이제 문제죠. 주택 단층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법당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단독주택이죠, 그죠?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임차는 있다 없다. 자, 일단 봅니다. 건저당 앞에 뭐가 전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넣었죠?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농지증을 내라. 자, 농지증. 이게 농지증이 이 주택의 앞에 있는 땅에 여기 대지고 아마 여기 농지 같아. 176에 3이 농지 같는데 여기에 지금 대지고 농지 같는데 이게
원래는 절이다, 그죠? 절로 옛날에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인가, 지금? 이 부분이죠. 아까 보니까 부분이 쭉 이 부분이요. 176에 3 하는 거. 1, 2, 3. 176에 1, 2, 3. 그죠? 1, 2, 3 이러는데 이게 아마 밭전이다. 생산관리죠. 그러면 농지증을 내라. 요 건물이 있습니까? 여기도. 건물은 없는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농증을 안 해주면 어쩌면 될까? 응? 원장님 같으면은 나 소송합니다. 뭐 행정 소송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행정 심판 청구를 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 그동안에 뭐 저도 해봤거든요. 제실에다 계약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겨가지고 재결 제실에다 계약고 농지증을 발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적시 항고하고 이 적시 항고 해가지고 결국은 항고 이유서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재결을 받고 농증을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농지증 이겨가지고 이겨가지고 농증을 발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면은 우리 변호사 오늘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은 이겼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래서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은 이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여기다가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거죠. 이겨가셔야 되는데 뭐 저 같으면은 요 변호사 가지고 한번 붙습니다. 붙으면은 아마 내줄 걸 보여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농증도 내고 주택화 해가지고 내가 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부지방에 강원도로 가는 게 낫겠네요. 강원도가 더 낫습니까? 예, 행성기 낫네. 행성권은 6억이고 요거는 5억이니까 뭐 강원도 좋고 요거 두 개 다 하지 뭐.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재미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실전 사례 8번. 옥천군 갑니다. 옥천군. 옥천군의 주택이 700평, 50평의 건물이 있고, 이것도 64%입니다. 23에 654. 자, 봅니다. 옥천군, 옥천군이야. 그죠? 충북 옥천군. 옥천군 옛날에 누가 살았죠, 옛날에? 유경수 여사께서 옛날에 원래 고향이 요쪽 아닌가요? 맞죠? 옥천군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뭐 괜찮죠? 땅이 크네, 그죠? 주택이다, 그죠? 자, 주택인데 필지는 한 4, 5필지. 요 답이 좀 많다, 이죠? 답이 좀 있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 집 봅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관리 잘하고 있죠, 그죠? 관리를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말 탐이 날 정도로 관리를 별장처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리 잘하고 있죠? 땅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쭉 대필지를 있는데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답이 대지가 있고 전답이 있고 임야가 있고 그죠? 그 위에 이제 단독주택이 이제 들어서가 있고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전입자도 설정 건전항 뒤에 전입자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죠? 없죠? 없고 낙찰 받으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문제점 보이는 것은 매각부면에서 보니까 농지적 문제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농지적. 자, 이거 오죠? 농지를 내라. 미제출 시 보전금 미반환. 농지법 개정으로 해서 농지증 이게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자격 취득 자격증 명세의 발급 기간이 14일로 연장되었으니 관할관청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하라. 하면은 주차장 바닥 정원으로 사용함으로 이게 전답을 그 집에 정원으로 마당을 쓰겠다 하면 이제 아마 농지 원상 복구 개선을 할 겁니다. 너가 낙찰 받으면은 그 농지 하겠다.
얘기죠. 농지로 쓰겠다. 농작물 짓겠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당을 하고 뭐 짠디 깔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뭐 보이지는 않고요. 뭐 크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농지증은 궁극적으로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안 해줘갖고 매각이 불허가 되면은요 안 되니까 농지증을 일단은 신청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군부면사무소에 농지증을 신청하고 농지증이 혹시 반려나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매각 결정을 연기해달라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도 한 10년 전속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쪽만 맨날 해봤으니까 잘해요. 그러면 얼마쯤 주면 되는 건 보통 여러분들이 한 1,100만 원 주면 되는데 우리 학원의 전속 변호사는 한 550 정도는 줘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하면은 농지증이 나올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농지증 때문에 긴가민가 못 들어오거든.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거든요. 농지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는 농지 때문에 쭉 좀 떨어질 때 사면은 좋단 말입니다. 알겠죠? 너희들이 뭐 자꾸 전화 보니까 요 전화 뭐 농지증 내준다 하면 안 내준답니까? 내 손에서 장을 찢어라 이랍니다. 농지법 개정 안 되면은 내가 못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기면은 된다. 내가 볼 때는 이길 걸로 보여집니다. 큰 무리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옥천군도 뭐 아주 관리 잘했어요. 아까 보니까 그죠? 아주 좋은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집, 별장으로 아주 잘 쓰고 있는 집 같아요. 자, 30번 실전 사례 9입니다. 9. 자,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영동에는 미납이 2번 생겼어요. 생기고 지금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영동에. 충북 영동인데 23-1017. 자, 한번 봅니다. 64%인데 주택인데 150평에 68평 주택이고 지금 64%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1800. 또 이 사람은 1400. 이제 1억 1000까지 들어있어요. 그럼 좀 문제 있다 말이다 이죠. 무슨 문제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은 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별 문제는 없죠. 그죠? 요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2018년도에 짓다 하니까 건물은 새 거죠. 새 거라 보면 되겠고, 임차도 없다. 임차도 없다. 좋다. 그죠? 임차가 없다. 그러면 이제 됐고, 건조당만 좀 많다. 이거 다른 거는 크게 문제점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땅을 안 봅니다. 땅은 한 필지네. 자, 집은 어때요? 뭐 괜찮다. 그죠? 깨끗하게 지금 보입니다. 아주. 경북 충북 영동군의 주택입니다. 영동군의 자 이래요. 여기 집인데 기역 니은 산 이런 건 전부 다 점선된 거는 이제 위에 뭐 스레트를 올려놨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길이고 여기 땅입니다. 땅이고 이 선을 꺼나 이거는 1층이고 2층 되면은 여기 열을 꺼놨습니다. 알겠죠? 꺼놨고 지금 기역 니은 D컷 요거는 이제 뭐 미등기 건물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부분 있죠. 천장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없던 것이 준공 끊어놓으면 이제 하는 거죠. 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 명함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괄 매각하겠다. 제시의 건물을 창고 장 포함한다. 드레스룸하고 짜고 구조인데 건축물 실제 현황 방위를 크게 뭐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점 안 보이고 임차도 없으니까 크게 뭐 낙찰 받는데 문제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미납을 2번이나 했는지는 크게 원인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답사해 보시고 적정하게 낙찰 받으면 되겠다 보이지네요. 내가 볼 때는 주식권도 없어요. 없고 뭐 무난하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점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청구 30번 넘어가고요. 31번. 주택연금용 10번입니다. 자, 춘천갑니다. 춘천에 49%. 춘천에 서울 가깝죠. 요새 교통이 좋아가지고.
자, 춘천에 49% 주택인데 깔끔하게 보인다, 그죠? 23에 1612. 자, 하나 딱 고르세요. 뭐를 고를지 모르겠는데. 자, 춘천 갔어요. 350평의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49%, 그죠? 70% 갔다가, 그 다음 49% 바로 갔다, 그죠? 하고, 토지는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셰필지고, 그죠? 셰필지에 2020년도. 자, 이게 좀 안 좋죠? 도시가스가 아니죠? LPG가 이게 조금 안 좋습니다. LPG 가스 이게 조금 안 좋죠. 2020년도니까, 아직까지는 뭐, 새 건물, 그죠? 새 건물이고, 크게, 문제점은 임차인도 없고, 그죠? 임차인도 없고, 설정은 뭐 좀 많네, 빚이, 그죠? 한 5억 8,600이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새로 지은 집인데,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이 집 같아. 이 집이고 여기 중간에 길이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나눠지고 이런 건가? 자, 봅시다. 전자지도 그죠? 크게 일단은 크게 뭐 문제점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진입도로가 어떻게 그걸 조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안 열리네요. 하여튼 진입도로, 주로 진입도로 문제죠. 그것만 조금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만 체크하면 되겠고, 감정서를 아까 봤는데 여기 이거 아니죠. 이 도로로 연결된 것 같아요. 연결됐기 때문에 크게 뭐 진입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뭐 적당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축물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질 하다가 그만뒀네요. 그래서 춘천은 49% 이런 거 사시면 되죠. 그죠? 춘천에 서울에서 좀 한적한데 나 춘천 가서 살야 되겠다 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2번 강원도 평창군 49% 평창군, 그죠? 평창 예전에 동계올림픽했죠. 해가지고 북한의 그 김여정 요 방문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야, 한국의 기차가 이렇게 조용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창 가다가 그냥 막 다 봤을 거니까 한국의 실정을 많이 봤을 건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23에 703 평창군입니다. 23에 703. 자, 23에 703 봅니다. 자, 평창군에 땅이 주택이 적당한 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죠? 땅은 보니까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등기는 2004년도 20년 전에 지은 집이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없고 낙찰 받아도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죠? 임차인 없죠? 없습니다. 없고 적절하게 받으시면 되겠다. 뭐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근데 이 별장을 시골에 신중한 사람은 참 내가 볼 때는 좀 어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몇 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거리 돈을 넣어가지고 그 살 수 있나 그 뭐 사지는 못하거든요. 별장에 큰 맘 먹지 않고는 그냥 별장을 쓰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이 집이다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리수는 없고 뭐 적당하게 집은 좋아 보입니다. 집은 그죠? 뭐 진입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집. 그리고 지하철도 옆에 보니까 이게 여기 영동 고속도로변에 이 기차역이 또 주변에 같이 나오네, 그죠? 조금 멀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기차역
고속도로 같이 다 지금 뭐 적당히 옆에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창은 주택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낙찰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3번 경남 남해군. 남해군에 보니까 땅이 300평에 건물이 지금 51% 떨어졌습니다. 남해군에 그죠? 232 31777의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1번이죠. 31777. (2023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군, 그죠? 경남 남해군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남해군에 땅이 321평의 건물이 있고, 남해군에 건물이 있고, 대지입니다. 대지. 자연 칠학주의 생산 관리 좋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2003년도에 한 이런 이제 건물이 단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이 제시회 이건 뭡니까? 제시회 그런 거. 건물이 있고 제시회는 뭐예요? 제시회는 깨워주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주물의 종물. 종물이니까 그냥, 별 문제 없어요. 매각 제외하면 골 잡고요. 매각 제외는. 매각 제외는 별도 건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각 제외된 건 아니고, 제시회. 포함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포함된 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주로 창고 이런 거죠. 이런 거니까 문제 없고. 자, 보겠습니다. 근데 남해군 서면인데 땅은 아까 몇 필지죠? 한 필지죠? 한 필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좀 오래됐죠, 그죠? 집이 좀 오래됐습니다. 집은 뭐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조금 나이가 좀 많이 들은 집이다. 그죠? 가격은 뭐 적당한데 5,100에 사야 되겠는데 이게 5,100에 1억 5천짜리인데 5,100에 사가지고 주택을 몇 개였다. 뭐 가능합니다. 주택금도 이제 1억 5천짜리야. 이런 건 또 이제 또 우대주거든요. 요율을 좀 많이 줍니다. 주니까 자, 인삼이죠. 나 돈 한 5천만 밖에 없고 이제 서울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런 거를 남해 오셔가지고 여기 사시면 됩니다. 남해 공기 좋고 좋죠, 그죠? 여기에 마을 해관 옆에 요 집을 사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남해군 가보셨어요? 우리 여기서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그죠? 참 멀죠? 좀 멀긴 해요. 여기에 이제 남해군. 그죠? 남해군. 여기 지금 이쪽에 장선도 여기 있고, 여기 사천 케이블카 여기 있고, 좋습니다. 이쪽에 있다. 앞으로 여기에서 뭐가 이수신대교가 쓴다 하던가 뭐 샀던데 옛날에 그래 되면은 또 조금 발전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5,100만짜리 주택입니다. 5,100에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3번 넘어가고 34번 주택연금 플러스 농지연금 살 수 있는 거. 그죠?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은 아주 좋아요. 홍천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49%. 땅은 몇 평입니까? 4,600평. 아따, 많다, 그죠? 4,600평에 23에 303. 옛날 강원도, 제가 서울에 17년 살았는데, 강원도 갈 때 홍천을 꼭 거쳐서 가죠. 가면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큰 내과도 있고, 막 그래요. 자, 땅 봅니다. 홍천에 4,600평의 주택이다. 그죠? 이게 조금, 야, 진짜 뭐. 자, 땅 보세요. 밭전이 4,448평. 아이고, 계획까지 저긴데. 그죠? 대지도 하나 있고, 대지도 163평. 밭이 4,400평. 해가지고, 지금. 그럼 붙잡면 됩니까? 요거는 농정을 맡기고. 그죠? 요거 대지하고 거부로 뭐 하면 됩니까? 주택에 맡기고. 따로따로 하면 되겠네. 따로따로. 자, 이래하고 임차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좋은 거죠? 비전 좀 많고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농지증이 필요하다 해야 되죠. 농증은 뭐 또 내시면 되겠죠. 농증 급하면 어쩌면 됩니까? 제일 쉽게 하라고 뭐 농지위원회 심의를 안 받으라고 어쩌면 됩니까?
거다, 그죠? 심의 안 받으라고 못 잡으면 돼. 잘하시네. 아이고. 요런 건 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 대지고, 건물이고, 여기 전부 다 지밭입니다. 크죠, 그죠? 그 밭을 이용해서 뭐를 농작물을 하겠다. 그죠? 서울 공주에 있다가 나 이제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농작물도 심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거죠. 자, 요거는 농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농지가 몇 개면 어찌 될까, 이거? 지금 한 10억 되면은 300만 받거든요. 7억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220만 원 받겠다. 아무리 봐도. 250만 원 정도 받겠다. 25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받고, 자, 그죠? 이 낙찰을 이렇게 이제 쭉 들어왔는데, 농지연금에도 받고, 주택연금도 받고,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한 300만 원을 분명히 받겠다. 여기 받으면은. 주택, 농지연금 두 개 다 받았으면. 그죠? 받으면은, 요번에 유찰될 확률이 많다. 그죠? 그러면은 유찰되고, 좀 있다가 홍천에 가서 나는, 농지연금 주택을 받아야겠다 하면 요거를 받으면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기농할 사람들은 되겠네. 예, 아주 좋습니다. 집도 있고, 뭐, 농지도 딱 붙어 있으니까, 그죠? 기농할 사람들. 그래, 거기에서 농작물이 나오면, 그죠? 예로 뭐, 도마도고 뭐고 놓으면 원장님한테 택배로 보내주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 길이 관통했네. 좋다, 그죠? 길도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주택이고, 길이 있고, 뭐, 농사 지금 짓고 있네, 지금. 그죠? 뭐 짓고 있죠, 지금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뭐, 농사 짓고 있죠, 그죠? 농사를 아주 짓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안 짓는 것보다는 아주 집도 기농하는 있고. 사람 다 돼. 예, 딱 됐네. 완전 뭐. 자, 사돈이 물어보면, 땅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네, 농지가 홍천에 한 4,500평 있는데, 그러면은, 그죠? 좋다, 그죠? 좋습니다. 자, 요런 거는 정말 서울 사람들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이런 농지연금, 주택연금까지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합니다. 주택은 그냥 별장을 쓰면 되는 거고, 농지연금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는 땅이 지분이다. 이거 아주 안 좋은데, 도로는 괜찮아요. 경주시 시동의 34% 주택이다. 그죠? 집도 잘생겼네. 그죠? 잘생겼네. 23에 1325채. 자, 봅니다. 경주. 자, 이제 경주 불국사로 갑니다. 자, 이거 볼 때 주택인데, 기분 나쁘죠? 자, 요거부터 해결합니다. 자, 지분인데, 대지는 100%고, 도로 부분에서 뭐 지분이다. 이 문제 있을까, 없을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죠? 도로 부분의 지분이다. 집도, 그죠?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진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 요 길에 지분이다. 그건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이 있는데, 아주 집이 좋습니다. 좋은데, 언제 짓느냐? 2020년도. 새 집이다죠? 새 집을 지은 거다. 새 집을. 요것도 단점 크면 또 LPG다. 하는 이게 조금 단점이죠. 도시가스가 아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고, 2층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 전입자고입니다. 1번 건저당. 뒤에 있다, 미상이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낙찰 받으면 됩니다. 되고, 이 뭐고? 이 무슨 말이고? 유치권. 행사 중. 자, 유치권 나왔어요, 유치권. 그러면 그때는 현황조사서를 보시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 이게 현황조사서죠. 집행관이 작성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딱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노승길이하고 박희종이가 뭐 있다 하는데, 한 만나보고, 이게 뭔지, 그죠? 유치권 신고서가 뭐 어디 있단 말이고. 자, 찾아보세요. 어디 있노? 유치권 신고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유치권이 만약에 성립되려고 하면요, 집행관이 갔을 때, 벌써 이게 이제 자기들이 가보니까, 누가 있는데, 유치권 불행 카드도 있고, 이렇게 공사를 유치권을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더라. 뭐 이 정도, 뭐 언급이 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낙찰자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붙으면. 7대3으로 우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8대2 정도 우리가 유리할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받으면 되겠다. 주택은 그죠? 3~4% 받아서 주택을 맡긴다.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주 가서 살고 싶다 하면 이거 받으면 됩니다. 6.25 때 어디 가면 됩니까? 경주 지원. 자, 서울에서 가기 싫으면 어쩌면 됩니까? 어디 일하면 되죠? 1125 입찰 대리 서비스 그런 거 있죠? 그거 연락하고 11만 주고 한다든지, 또 뭐 바토너스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6번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전용 10평 2억 6,800이 3차입니다. 3차. 자, 밑에 쓰라고 줄치 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등기부 증명서 상의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주거 목적. 자, 그 다음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주택과 일치를 해야 되고, 방문조사할 때 해보니까 실제로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입실, 부엌이 있고 전용 화장실, 세면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보정 신청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과세가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을 것. 자, 요거는 신청할 당시에 만약에 없으면은 1년 이내 받아도 되는 걸로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1년 이내. 그죠? 만약에 없으면은 1년 이내 사후 보완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돼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될 거. 신청할 때 없으면은 신청 시 이게 안 돼가 있으면은 없으면은 1년 이내에 사후 보완하면 된다. 막 규정이 아마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피스텔 됩니다. 자, 그러면 금천구 가산동에 내가 이걸 낙찰 받아서 주택을 맡길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11663 3만 자, 봅니다. 자, 오피스텔 전용이 좀 작죠? 9평 10평입니다 10평이고 2억 6,800에서 64%. 요거는 막 적당하다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뭐 대단지 아파트니까 좀 낫다, 그죠? 낫고. 자, 2억 2천짜리가 세입자가 있어요. 2억 2천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세입자는 벌써 공실로 됐고, 뒤에 늦게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했는데 특별매각 조건으로 뭐 해놨죠. 포기하고 말소한다 해놨죠. 해놨기 때문에 막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낙찰을 받으시고, 잔금 치르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요, 특별매각 조건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배당 못 받는 잔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 이런 거는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이얼번호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 경매넘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잔금 넣으면은 그 7, 8, 5, 6입니다. 그거 알려줍니다. 번호를. 그래 보통 사람이 많고. 자, 요거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네. 없는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받으면 되고. 오피스텔이 기분 나쁜 건 뭡니까? 이거 기분 나쁜 거는 낙찰 받으면 뭐가 기분 나쁘죠? 4.6%. 자, 2억이 받았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보통은 아파트 같으면 1.1%인데 오피스텔이면 4.6% 취득세가 이게 좀 기분 나빠. 취득세. 이해가시죠? 무조건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4.6%다. 그럼 2억짜리 같으면은 920만원 취득세 내야 된다. 아시겠어요? 220만원 아니고 920만원, 한 700만원 더 내야 된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좌우전.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요 조건만 갖춰주면은 가능하다. 보통 우리 상업 해놓은 게 있어요. 오피스텔이. 상업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죠? 바꾸면 된다고 봅니다. 자, 오피스텔은 보면요, 가격이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면은
65세, 65세. 10억이다, 10억이다. 얘로 10억이다 하면 얼마죠? 193만 2천 원. 그럼 아까 우리 주택은 어디입니까? 주택. 아까 주택은 10억이면 얼마 받죠? 여기 있네. 주택 10억이다. 65세. 240만 원이네. 그러면 결국 한 50만 원 작아지죠? 50만 원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옵스텔은 요율이 좀 낮습니다. 한 20% 정도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 노복지 주택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스텔은 요 요율표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스텔은 보통 한 20% 아파트 빌라보다는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37번.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2억 9,800인데 1억 9천 1억 9천이다. 그죠? 2억 9,800인데 1억 9천 23100-248 100-248 그죠? 100-248 보겠습니다. 자, 군포시 당동에 옵스텔인데 전용 16평 좋다 나쁘다? 괜찮네. 그죠? 전용 16평 좋습니다. 자, 일단은 1억 9천까지 때렸는데 64%인데 세입자는 얼마냐? 그게 2억 9천이다. 세입자는 2억 9천에 있었는데 1억 9천까지 때렸다. 그죠?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고 요거도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비고 얹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 넣어주고 확약서가 제출됐다 하는 본게네 별 문제점이 없네. 낙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고 전용이 15평 되니까 15평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노인 2분 계신다. 16평이면 작습니까? 큽니까? 적당하죠, 그죠? 전용이 15평 같으면 옵스텔의 단점은 지도세가 4.6보다 이거 단점이고 그 다음에 베란다가 없어요. 발코니 이게 없어서 조금 좁습니다. 그죠? 조금 좁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전용은 딱 16평이에요. 작은 건 아닙니다. 16평 정도 좋다. 자, 38번 강서구 하구동 전용 14평 2억 500 요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20에 113496 자, 물건번호 1번입니다. 2022에 그죠? 22에 이 하곡동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곡동의 물건번호 1번, 그죠? 물건번호 1번입니다. 요거 안 쓰면은 무효됩니다. 요거 물건번호. 자, 본건에 몇 평입니까? 이게 작다이죠. 이게 작다. 하여튼 자, 다시요. 이 면적이 최소 제 생각은 한 15평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7평은 좀 작아요. 금액이 됐든 간에 나중에 좀 작습니다. 근데 여기 본게는 2억 4,800이 있다가 짜고 압류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찰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로 2억 4,800짜리가 전세를 못 받아도 이게 예상 배당표를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인수가 없습니다. 인수 빠른 것이 없죠. 제로죠.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억 4,800이 요번에 1억 8,800 해갖고 예를 6천 잡기 받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손해보고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39번 양천구 신을동 2억 6,700이 1억 7천입니다. 양천구 신을동 저게 좋죠? 이 전용 몇 평입니까? 14평 좋네. 23에 104253 자, 봅니다. 신을동에 지금 3개 나왔어요. 3개인데 물건은 1번입니까? 물건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1번만 보겠습니다. 요것도 옵스텔이에요. 옵스텔이고 전용 14평이고 양천구 신을동이고 2억 6,700이
1억 한 7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한 2억 정도 있다가 지금 이제 경매가 됐고, 뭐 포기했고, 뭐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낙찰 받아면 되겠다. 내가 볼 때는. 큰 무리수는 안 보입니다.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0번. 구로구의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16평, 괜찮죠? 구로구의 오피스텔인데 3억 5천이 2억 2,600이 됐다. 109779. 자, 구로구가 조금 그렇죠. 이게 중국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좌우지간 조금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데 일단은 요것도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다요. 저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네. 전용이 16평. 뭐 괜찮죠. 16평인데 가격은 3억 5,400짜리가 64%. 2억 2,600인데 7월 2일 날 말이죠. 그래서 2억 7,900이 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것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낙찰 받으면 적당히 받으면 되겠습니다. 받으면 모진하는 금액에 대해서 혹시 마이너스가 생기도 뭐 인수를 없다 이야기다요. 문제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런 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충북 음성군의 오피스텔 4억 5천인데 1억 5천. 야, 이건 얼마 떨어진 거예요? 3억 들었다. 그럼 요런 거를 이제 주택에 맡기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자, 충북 음성군 봅니다. 음성군 31254. 자, 충청북도 음성군, 그죠? 음성군의 오피스텔인데 전용이 30평. 뭐 괜찮죠? 30평 괜찮습니다. 괜찮고 33% 오피스텔. 그죠? 33%. 많이 떨었다, 그죠? 33%. 33% 떨었는데 임차는 없고 해놔 되죠. 없고 이 무슨 말이고? 임차는 없고 건조당이 많고. 그럼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문제 없죠. 그건 LH 공사건 아니네. 아이고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건데 뭐 큰 문제는 뭐 보이지 않습니다. 임차도 없으니까 뭐 아무 뭐 공실이죠. 공실이고 뭐 아마 관리비가 좀 밀렸을 겁니다. 그죠? 한 2, 3년 밀렸으면 그좀 부담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싶었어요. 이게 유치권 있는 거 봅니다. 유치권. 쭉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막 문제 없어요. 유치권만 없으면 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낙찰자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4억 5,300인데 33%나 떠 있는데 그래도 두 명밖에 안 본다. 그럼 많이 쓸 필요 없겠죠? 그죠? 조금 더 사고 이번에 입찰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한 1억 6천 써도 좀 접근이 되죠. 이런 게 좋습니다. 지방에서는.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전용 30평 뭐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노인대하고 두 부부가 30평짜리 뭐 사실 넓지? 30평이면 작지는 않습니다. 1억 한 5천 주고 사가지고 4억 5천에 주택을 받으면 괜찮은 거죠? 자, 물어보다. 1001호가 10억이고, 1002호가 똑같은 10억인데, 아파트입니다. 1001호에 유치권이 한 5억 들어갔어요. 근데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을 맡겼더니, 해결 다 하고 맡겼더니, 아니, 3억이라서 3억 해야 되겠네. 이랍니까? 10억이라 10억 빠집니까? 10억이죠. 그죠? 그래 됩니다. 1002호는 10억인데, 1001호는 유치권 때문에 내가 3억 받아서 유치권 해결해서, 점유를 안 해서 내가 버렸어. 맡겼더니, 니는 3억에서 받은 게 4억 해줬구만. 그런 거 안 됩니다. 그죠? 10억짜리다. 좋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는 좋은 겁니다. 아주 우량 물건. 일반인도 사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주소를 옮겨놔야 되거든요. 옮겨놨고 또 어떻게 됩니까? 딴 데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자녀들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아까 봤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노인복지대 가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4억 5천에 준하는 주택을 받고, 그거 살아도 된다. 노인복지대. 저기 전북 고창에 인도가 좋거든요. 노인복지대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대요, 지금. 자, 이거 봅니다. 노인복지대 나오는데. 노인복지주택은 아까 65시에 10억 그면 얼마입니까, 이게? 아까 그, 오피스텔 비슷하죠, 금액이. 203만이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보다는 한 40만원, 45만원 작아요, 오피스텔이. 저 노인복지대도.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여기에 지금 지금 데이터 있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놓은 겁니다. 요거 외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요거 외에는 힘들고요. 서울에서는 강남타워, 시내에서 쭉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분당타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밍 더 크래시,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요거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스프링 카운티 자이, 용인시 동백역 옆에, 연세대학교 병원 앞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잘 지났더라고요. 1000세대 넘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경매는 거의 안 나와요. 자, 이 노인복주택은 이것들이 원래 60세 넘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이전이 되는가 봐요. 요것처럼. 자, 봅니다. 하남시 신장동에 6억 200인데 이게 노인복주택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그럼 이게 맞는가 틀린가 봅니다.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블루밍 더 클래식. 자, 여기에 명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은요, 23에 5559. 그죠? 여기 써놨죠? 노인복지주택이다. 한번 써놨습니다. 23에 5559. 23에. 제일 좋은 것이 일단 식사가 해결됩니다. 식사가, 그죠? 보통 두 끼, 어부식을 하든지, 한식을 하든지, 세식을 하든지, 식사가 보통 해결이 좋아요. 여러분, 손에 물 묻히기 싫죠? 그죠? 한 60쯤 되면 손에 물 묻히기 싫죠? 그냥 호텔처럼 싹 내려가서 여보냐 식사를 가자고 묻고, 또 싹 올라오고, 밖에 나가자고, 그죠? 여행 다니고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봅니다. 하남시의 노유자시설, 제목이 나는데 사실은 요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전용 25평, 괜찮죠? 전용 25평의 노인복지입니다. 위치도 좋아요. 제가 보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하남시청 옆인 거래요. 하남시. 알아 사는 동네네. 여기가 지금 여기인데 하남시청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자, 여기 하남시청입니다. 맞죠? 하남시청의 바로 앞에입니다. 103 브루밍 더 크래시. 자, 여기가 지금 노인복지주택입니다. 하남시는 서울 가까워요. 이게 서울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요 있죠? 강동역, 천호역하고 별로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편입시켜 사통. 자, 여기가 지금 나왔는데, 요 보면은 이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등기부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다. 말입니다. 주택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리비고 뭐고 대부분 어르신들 위해서 좀 잘 돼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도, 아마 메뉴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60세 넘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노인복지주택 가야 돼, 전부 다. 좀 괜찮은데, 저기 수원의 삼성 노블 카운티, 그런 데고, 또 더 행편이 좀 되면은 저기 건대입구역 옆에 더 클래식 500. 거기에는 보증금 한 9억에 월세 한 관리비하고 한 55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아 잘. 거 가면 완전 호텔식입니다. 호텔식. 호텔에 산다 보면 됩니다. 호텔에 산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서에 아까 있는 강남 타워 자꾸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등록된 게 39곳이랍니다. 전국에. 일본은 16,000군데.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나 일기 신도시고 그렇고 대단지 아파트에는 1층에 아파트일 때 무조건 식당을 넣어가지고 식당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시아파트는 전부 다 1층에 식당을 넣어야 돼요. 넣어가지고 노인들이 쉽게 밥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리 장치만 해놓으면은 굳이 노인복지를 안 만들어도 옛날 어린이집에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입법하는가 봐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인들이 워낙 많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과 TV 있죠, 공과 TV. 보면 잘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은,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온대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주로 복지주택을 이렇게 들어온대요, 주로가. 가격이 싸니까. 싼 데는 전북 고창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 2억에, 관리비 1, 200만 원 주면은 얼마든지, 또 저게, 청신빌리지, 가평의 청신빌리지, 인데도 마찬가지고, 싼 데가 많아요. 조금만 벗어나면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저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수십 명, 수백 명 어디 사는 게 좋습니까? 어디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같이 식사할 때 이야기도 해보고, 뭐, 옆에 커피도 한잔 같이 해보고, 그러다 보면